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포츠와 체육과 스포츠에 대해서 또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청운대학교 스포츠산업전공 박형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체육 그리고 스포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을 다 나눠 주셨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스포츠 복지라는 게 이런 거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 복지 어떤 겁니까, 그럼? 뭐 스포츠 복지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 네네. 행복을 찾는데 기본적 스포츠를 행복. 통해서 찾자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상이 지금 이제 세대별로 이제 나눠지면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60년대 전에는 스포츠라는 것이 그렇게 곽강도 받지 않고 하는 게 어려워 소수 사람이 했다면 네네. 그것이 이제 1세대에서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것이 1세대고요. 네네. 그것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초중고 학생을 학교 체육이 발전이 돼야만 되고 학생도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2세대는 학교 체육의 활성화 시대를라고 보고요. 네. 3세대는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스포츠화 올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이제 이런 것을 가자라고 해서 네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이 이제 엘리트 체육에 버금가는 이제 많은 온 국민이 이제 하죠. 네네. 이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세대가 스포츠 복지의 이제 4세대로 넘어왔다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이 4세대로 오면서 지금 같은 엘리트, 그다음에 전문 선수, 생활체육인 학교 체육 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될 스포츠가 이제는 네, 스포츠 복지 세대 4세대라고 일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복지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필요한 대상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게 더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은 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런 소외계층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스포츠도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네네. 본인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다든가 네. 장애우와 같이 활동할 데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네. 또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 스포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네. 장애인, 네.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포츠를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라고 일컫고 있죠. 자, 그러면 소외계층 여러분들도 뭐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못한다는 얘기인데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이 스포츠 복지는 어떤 형태들이 그럼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뭐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아동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아 스포츠단 같은 데에서 네네. 스포츠 보급 활동을 하고요. 장애우 같은 경우는 체육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장애우를 끌어내서 네네. 활동하게 만들고 또 노인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크 골프라든가 네. 노인이 활동에 쓰는 이런 피클볼이라든가 이런 많은 종목들이 이제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종목들을 끌어내서 치매 뭐 예방 운동이라든가 이제 요양원이나 노인 시설에서 이제 스포츠를 이제 접하게끔 되는 거고요. 다문화들은 이제 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또 그들만의 문화에 로컬 스포츠를 이렇게 접하게 만든다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씨름이나 태권도가 우리 한국의 토종이었다면 네네. 이쪽 친구들은 또
이쪽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세탁파크로라고 해서 네네네. 족구 같은 게 동남아 국가에서는 상당히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스포츠로 이제 접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대상별로 소외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섹션을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팍 차크로 타크로 이런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지금도 아마 많이 예, 하는 거로. 국기처럼 하고 네네. 있죠. 이제 우리 동남아에 계신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보편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교수님은 뭐 룰 같은 건 많이 아시겠네요. 예, 뭐 다 공부를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해보고 또 특히 우리 인천에서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인천 아시안 게임을 네네. 하면서 그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진행도 했고 그쪽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룰도 알고 그쪽에 저기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협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 시청회 그렇습니까? 내에. 네. 요즘 그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해야 되겠죠. 발만 사용을 하고 좀 이게 순간적으로 순발력도 있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쉽지 않은 운동일 것 네네. 같습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파크 골프, 네. 또 피클볼. 예. 피클볼은 뭡니까? 뭐 요즘에 뭐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탁구를 혼합해서 이렇게 만든 뉴 스포츠 종목인데요. 네. 그게 크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 접할 수 있는 음. 실버 체육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피클볼이 그런 겁니까? 네네. 네. 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탁구, 배드민턴,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 이게 예. 합쳐졌으면 공은 그럼 뭐로 씁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공이 따로 피클볼 공이 따로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룰이나 어떤 이런 방법을 이제 그 세 종목의 운동에서 따온 거고 아. 이쪽에 이제 그 룰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테니스를 하기에는 체력이 좀 약한 그런 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완화를 시킨 거겠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계층에 맞게 이런 스포츠 복지들이 다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일반인이나 전문인들은 스포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게 또 물어볼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한국을 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체육이라 해서 나라에서 엘리트 체육한테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이제 받아왔죠. 네네. 근데 이제 소외계층 쪽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복지라는 측에서 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네. 학생이나 노인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문화체험을 스포츠 문화체험을 하게끔 만든다든가 이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주는 방안으로 가고요. 전문인들에게는 스포츠 과학 지원 같은 거를 해서 네네. 더 높은 기량의 를 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반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 보장을 해준다든가 음.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린다든가 네. 이제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들은 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연금을 못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데 와서 스포츠 복지 센터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와서 봉사도 하면서 그쪽에서 조금 일정 부분에 여기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같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반인들은 이제 많은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 복지의 혜택을 보는 거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들은 노후에 이런 그 많은 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로 생활 보장도 받으시면서 스포츠 복지를 누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라는 게 복지라는 게 항상 우리가 선진국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포츠 복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잘 하고 있을 텐데 뭐 좀 소개할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뭐
가장 이제 이 스포츠 홀이라는 이제 저기 생활체육에 앞장섰던 국가가 이제 독일과 영국이겠죠.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상당히 국민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네네. 스포츠 시설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골든 플레임이라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스포츠를 즐기게끔 하는 것을 19세기부터 생활체육을 네. 발달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950년도에 제2의 스포츠 황금 계획이라 해서 골든 마스터 플랜을 나왔고요. 네네. 그런 거를 해서 각 지역마다 공공 스포츠 클럽 센터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축구 선수 출신은 그 축구 선수가 끝나면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 센터 가서 어린이들이나 저기들 일반 시민들이 축구를 지도하고 네. 심판도 봐주고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쪽에서 일정 부분에 보수도 받고 네네. 이러면서 같이 움직였고요. 음. 영국 같은 데는 특히 장애인 체육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네. 장애인 올림픽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네. 그것이 오늘날 패럴림픽에 가는데 모토를 전부 영국에서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1948년도 하계 패럴림픽을 최초로 영국에서 네네. 만들어서 이제 이어오게끔 만들어준 이제 그런 국가고요. 네. 우리 옆 나라 일본도 우리가 얘기하는 1964년도 동경 올림픽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여기도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그 생활체육이나 돌아서기 위해서 1949년도에 체육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시민 교양 프로그램, 그다음에 61년도에 체육진흥법, 그다음에 뭐 체육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 같은 개념이죠. 네네. 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제 스포츠로 자리 잡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한테 엘리트 지역이 추월을 당했죠. 그렇죠. 예, 메달을 네네. 줬는데 그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그 일본의 옛날에 영화를 찾자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금은 굉장히 그 성적이 차이가 나도록 일본이 우월하게 좀 이번에도 4위를 했는데요. 네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 스포츠 복지를 실행하는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일본은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 식생활도 거의 비슷하고 뭐 체형도 비슷하고 예, 그런데다 이제 고령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스포츠 복지 모델을 좀 많이 차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그런 어떤 좋은 제도 같은 거를 우리가 차용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저도 이 스포츠 복지론을 공부하면서 네.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것이 옆 나라 일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발전도 이뤘고 네. 또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더 맞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일본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모 시대라고 하지만 그게 네네. 난카이 세대라고 해서 네네.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인력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할까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흔한 얘기로 지갑을 안 열면 일본 경제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때 이제 경제 발전도 이뤘고 네. 많은 은퇴 퇴직금을 받아서 네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 온천이라든가 스포츠 시설에 가면은 노인을 위한 다른 저기가 전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한쪽에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게 전부 노인들이 앉아서 올라가게끔 하는 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각 보건소나 이런 스포츠 센터에 네.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줘서 네.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스포츠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노인 실버 수장을 차등 지급해 줍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네,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건강을 찾기 위해서도 하고 음. 그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이 역시 그런 걸 보면 이제 현대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복지를 넘어서 스포츠 복지로 가면 저희도 스포츠를 한 활동한 분들한테 네. 이런 것이 이제 도와줘서 의료보험도 깎아주고 네. 이런 저기 활동적인 수당을 더 지급해주는 네.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어떤 스탬프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뭐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그래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초연금이 이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좀 깎아주고 깎아주고 이러다 보면 운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해지고요. 그러면 그 예. 초고령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일본을 좀 어떤 선진형 모델로 많이 그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선진형 모델도 만들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대 추진 전략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포츠가 각 정부 그러니까 네. 각 뭐 저기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임기 네. 때마다 이제 입시적으로 있었죠. 88 올림픽 전까지는 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국가 전력을 전부 했고 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스포츠 비전 박근혜 정부 때 2018이라서 2018년까지 가는 전략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2030 스포츠 비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4대 전략 추진을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정부 시책이 이제 마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 4대 추진액은 첫 번째가 신나는 스포츠, 신나는 스포츠. 네, 두 번째가 함께하는 스포츠, 세 번째가 자랑스러운 스포츠, 네. 네 번째가 풀뿌리 스포츠라고 이제 4대 과제인데요. 네. 네. 하나하나 피력을 해보면 네. 신나는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을 즐기면서 이렇게 해주는 복지 차원의 네.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그래도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시책에 이제 그 여기까지는 왔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스포츠는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또 약자와 함께, 마지막에는 남과 북이 함께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어우러지는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네. 이제 함께하는 스포츠고요. 자랑스러운 스포츠는 스포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가치라든가 네. 또 사회적 자랑스러운 국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죠. 네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 다 우리 다 애국자가 돼서 대한민국 외치고 코리아고 선수들이 메달을 따서 네네. 국기가 올라가면 눈시울이 붉히듯이 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스포츠로 가는 것이 이거요. 풀뿌리 스포츠는 이 밑바닥까지 네. 그러니까 소외계층서부터 위에 있는 상위층까지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고요. 거기에는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도 지금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4대 추진 전략 말씀하신 신나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자. 신나게 재미있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스포츠, 이웃과 가족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또 자랑스러운 스포츠, 어떤 그 국가의 소속원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게 하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사람이 이제 운동하고 건강해지면 사람이 활기가 넘치잖아요. 예. 활기가 넘치면 좀 왠지 이게 활활 타오르는 어떤 자긍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스포츠 예. 시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뿌리는 누구나 다 소외계층 없이 다 같이 다 저 같이.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다 함께 즐기자. 그렇습니다. 해석 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스포츠 복지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린다면 대본에는 없지만 예,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를 뭐 중, 상, 중하 이렇게 나눈다면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스포츠 복지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생소하죠. 사실은. 생소하고 네네. 아까 얘기대로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체육이니까 문체부 소속이냐 체육이냐 복지니까 사회 네네. 쪽이냐라고 네네. 복지 쪽이냐를 논쟁이 있듯이 아직은 저는 하라고 봅니다. 이제 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지자체가 장들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을 더 생각한다면 네네. 지금까지 복지를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스포츠 복지로 네네. 시각과 재정과 행정이 눈을 돌리면 그 도시나 그 나라가에 새롭게 보여지는 온 국민이 행복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스포츠 복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상중하 중에 하다. 예. 안타깝네요. 예. 그 일본은 한 상 정도 됩니까? 일본은 상이라고 봐야죠. 네네. 미국, 뭐 독일, 뭐 예. 유럽하고 비교를 한다면 일본은 예, 뒤지지 않는군요. 거의 뒤지지 않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스포츠 복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우리가 운동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자 그런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복지란 개념이 그렇고 네네네. 또 스포츠니까 당연히 네네.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여유 시간을 보람 있게 네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충돌하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해서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다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매진하잖아요. 예, 한 가지 목적으로 네, 네, 이제 네. 매진을 하고 네. 작은 게임이라도 이기면 기분이 좋고 네, 네. 자, 앞으로 그 스포츠 복지가 잘 실현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스포츠 복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건 안전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포츠 복지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스포츠 복지의 영역인데요. 대상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세대별로 네. 아동, 청소년, 뭐 노인, 뭐 그다음에 다문화 뭐 이런 네네. 계층별로 더 스포츠 심도 있게, 복지를 좀 예,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